증거 자료 남기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가서 말이 바뀌면서 더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터프레소 손성주입니다. 이제 이어서 상품 구성도 다 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 장비도 다 골랐어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샘플이 없죠. 샘플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 이제 댓글을 봤어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은 촬영은 한 시즌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 시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봄이나 전해에는 샘플 촬영을 해야 그 다음 시즌을 바로 업무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수기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은 샘플 촬영 모델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 인플루언서가 모든 작가와 다 콜라보를 해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는 가장 좋지만 어려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샘플 촬영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무료 촬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페이 모델한테 돈을 주고 샘플 촬영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샘플 촬영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지인이나 연예인이 있으면 가장 최고로 좋겠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맥도 없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서와 콜라보 자체를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고요. 이어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할 때는 무료 촬영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보고서는 해당 상품 이미지에 맞는 샘플 촬영을 할 수 있게 고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벤트 홍보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벤트 촬영을 홍보를 했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고객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지원을 하고 나서 내가 골랐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 모델 촬영이 있는데 앞에 두 가지 다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모델을 찾아서 직접 돈을 주고 샘플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스튜디오나 대형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자본력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업할 때 시작 자금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페이 모델을 불러서 촬영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느 정도 자본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영업을 해서 커버를 할 수 있으면은 두 번째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모객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의 모델을 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촬영할 때는 만약에 상품이 ABC 세 가지가 있으면은 적어도 이 ABC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샘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촬영하는 게 있고 낮에 촬영하는 게 있고 저녁에 촬영하는 게 있으면은 세 가지 샘플이 다 있어야 고객들은 샘플을 보고서는 사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상품당 2가지 샘플 이상의 촬영을 진행을 하셔야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백업이 있습니다. 백업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으로 해도 정말 모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하드 백업과 웹 하드 백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카메라도 당연히 듀얼 슬롯 카메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듀얼 슬롯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백업을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2개가 동시에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웹하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복구를 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 웹하드가 없었으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하드도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 한 달에 한 2-3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면은 무제한 용량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등등 다양한 이 웹하드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꼭 백업 하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백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 계정이 해킹을 당하면은 거기 들어있던 사진들이 자료가 모두 다 날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메라 데이터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보완하는 관계라서 둘 다 같이 백업을 해야 되고, 오프라인 하드에서 백업을 할 때는 최소한 이중 백업은 진행을 하셔야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있어서는 이제 약관 만들기가 있어요. 약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정책, 뭐 내규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고객과 나를 서로 보호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작가 본인과 소비자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는 약관을 정립을 해야 되고, 환불 정책, 뭐 날짜 정책, 날씨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해서 나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구체적일수록 당연히 더 좋고, 계약 체결 시 해당 약관을 꼭 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전화로 했으면은 통화 녹음 내역을 가지고 있다거나, 카톡으로 했으면은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이 추후 사고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구두로 계약을 하고 뭐 통화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만 넣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약관에 안내해드린 내용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대화한 내용을 보여주거나 녹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구두 계약만 하고서는 해당 약관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증거 자료로 남기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가서 말이 바뀌면서 더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약관에 있어서는 둘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을 증거 자료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에 있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약관은 많은 업체들이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폐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다 보면은 다양한 약관과 계약서 양식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내 업체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적용을 하고 내가 봤을 때 나와 내 고객을 모두 다 보호할 수 있는 약관으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서는 등록을 해놓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은 의견 반영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